교수.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대학가에도요 미투 열풍이 번지고 있습니다. 명지 전문대 영영과 학생 37명이 박중현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제2의 이윤택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네요. 예, 이게 정말 충격적이고 저희 같은 이번 미투 국면에서 여러 번 우리 대중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충격받고 있고 저희도 충격받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 시간에도 이를테면 이윤택 연출, 조민기 배우 겸 교수, 네. 고은 시인 등이 상당히 많은 대중에게 충격을 줬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명지전문대 박 교수도 네. 지금 저기 나옵니다만 차마 방송에서 입에 닿기 힘들 정도로 학습 공간 일부에 안마실을 차려놓고 여학생들을 불러서 안마를 받았다든지 또는 남자 학생들이 차라리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너희는 하지 말라 그랬다든지 이런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마 이 주장이 상당히 복수의 학생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네. 구체적이고 다수의 증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미 학과장은 그만뒀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이제 대학가에서 이 명지 전문대뿐 아니라 이제 막 개강한 대학가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수업 자체가 어떤 데서는 조금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의 파문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학생들이 안마를 거절하면 오히려 상황이 이상하게 흘렀다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안마를 교수가 학생들에게 요구한 것도 참 황당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후의 일도 역시 더더욱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안마를 거절하면 이 박중현 교수가 수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안마를 요구했던 그런 교수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 제발 좀 강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이게 박준영 교수가 단순 교수가 아니라 이제 학과장이었다. 그죠. 네, 연극영상학과 학과장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어떤 그 경력이라든지 경험 등을 좌우할 수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학교는 몰랐느냐? 이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학교가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물론 최근에 이제 사실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이게 박준영 교수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이 아니라 역시 같은 학교 교수였죠. 최흥민 씨. 사건이 터진 후에 부랴부랴 꾸린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교수 평가 설문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겠느냐,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학교의 어떤 그 해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연기다, 연출이다 이런 부분은 어떤 객관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가 쉽지만은 않고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그 시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 한마디 한마디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정말 끔찍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학생들 교수님한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아니 아까 저희가 밀실도 보여드렸지만 사실 수업 시간에 대놓고 또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니까 학생들의 상처가 더 클 것 같아요. 보는 앞에서 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연기를 하고 싶어서 학교를 갔는데 안마를 시키고 안마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 수업을 열지 않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그 절망감이라던가 부끄러움, 자괴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안마를 하기 싫었을 겁니다. 하기 싫다. 그렇지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른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른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여기서 학생들이 상처를 받고 또 꿈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분노가 쌓아가는 과정이고 또 이러다 보면 사회에서 소외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곳이 정말 꿈을 실어주고 실현해주는 어떤 학교였나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이런 고발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선생님, 교수의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37명의 학생들이 교수님에 대한 이 억울함이나 좀 속상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성추행뿐만이 아니라 폭행도 일상이었고 점수 주는 것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엉망이었다,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과연 교수 또 학과장으로서의 자질이 있었는지 굉장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 사냥이었다. 이게 뭐냐면은 장난감 총 있지 않습니까? 총알이 발사되는 그런 비비탄 총으로 여학생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면서 캠퍼스를 누볐다.
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남학생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학생들을 습관적으로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저는 이 부분도 참 납득이 안 가는데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학기가 끝나면은 성적을 평가해서 이제 매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전부 다 잘했다. 성적을 뭐 잘 매길 수가 없으니 가위바위보를 해라 라고 해서요. 실제로 학생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거기서 A, B, C 학점을 줬다고 합니다. 네. 참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겪은 학생들은 이 박 교수에 대해서 이건 왕을 모신다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잘하면 학점 A 받았겠네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이 없는 일이네요. 네, 예. 아니 논란이 커지면서 박중현 교수 결국 어제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뭐 내가 그 당시 그렇게 심각했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다. 학교 측에서 피해자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사과를 전달할 수가 없었다. 좀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는 보기 어렵죠? 네, 저희 이제 미투 운동을 일어나면서 미투 운동의 사과문을 접하면서 뭐 한 번도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진정성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굉장히 좀 사태의 심각성은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말도 많고 글도 길어요. 네. 이런 거 보면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파악은 한 것 같고 급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을 굉장히 길지만 꼼꼼히 읽고 있으면 정말 깊은 사색, 깊은 사고, 깊은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위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 가려는 의지는 일으키지만 이것을 본 학생들이 정말 우리 교수님이 이제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 37명이 용기를 내서 한다는 거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학생 네.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기를 냈으니까 사법기관에서 어떻게든 그 진도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문단에서의 성추행 의혹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동안 침묵했던 고은 시인 영국 출판사에 보낸 성명이 외신에 보도가 됐습니다. 외국 언론을 통해서 부인하는 듯한이 아니라 부인을 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그 몇몇 행동들이 문제가 됐던 점, 그리고 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반성했다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습적인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자신과 자신의 그 아내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제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백이라든지 이런 내용과는 사뭇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가라는 점에 대한 궁금증을 더 낳게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해당 영국의 그 출판사인데요. 영국 출판사에서도 입증되지 않은 논평으로 한국 언론들에 의해서 이 고은 시인에 대한 어떤 비행들이 보도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출판사 쪽 편집자 이 한 사람의 주장에만 근거로 뒀다. 이 말은 아마 최영미 시인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최영미 시인 한 사람의 말로만 보기에는 다른 증언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고은 시인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고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매년 거론되는 분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조금 쉬쉬한 경향이 있었지만 문단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은 시인이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불쾌한 행동을 많이 했다. 이건 좀 많이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최근에 또 동아일보에서 특히 연이어서 그 문단의 증언들을 보도했습니다. 익명이긴 합니다만 한 10년 전쯤에 그 대학 초청 강연회 뒤풀이 술자리에서 차마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그러니까 조민기 씨가 전화 톡을 통해서 했던 것을 실제로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양상의 모습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또 다른 그 문인에 따르면 한 2000년쯤에는 또 하여튼 여성의 그 신체를 상당히 이렇게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그런 증언 등 여러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고은 시인에 대해서는 저게 완전히 잘못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은 시인 등 여러 예술가에 대해서 예술가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런 약간의 그 묵인하는 분위기가 이런 데까지 끌고 온 게 아니냐. 왜냐하면 최영미 시인이 폭로했을 때 문단에서 일부에서는 왜 굳이 들추느냐 뭐 이런 또 반대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반발 분위기도.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야말로 이제 괴물을 키워왔다. 뭐 꼭 특정 시인이 아니라 이런 문화계나 문화계의 괴물들을 키워왔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네, 최영미 시인도 없던 일을 쓰지 않았다면서 다시 반박을 했는데 앞으로 추이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대학가, 문단계에 이어서 연예계 미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궁현 씨 측은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뭐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기억에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해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혐의가 뭐 있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안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고 갈 생각인데,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네 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앞선 피해자와 이 피해 사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궁현 씨는 지금 이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그 법적 대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또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그 폭로자가 어제 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비슷한 양상을 폭로했어요. 네. 이건 뭐 물론 남궁현 씨 측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폭로들이 비슷한 것, 구체적인 것, 그리고 서로의 그 증언이 독립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맞다면 남궁현 씨에 관한 의혹도 진실게임 양상 속이긴 하지만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추이가 변화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화가 윤서인 씨가 잘못된 풍자 만화로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자, 아동 성폭행범인 이 조두순을 풍자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서인 씨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시사 만화가 바로 이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내놓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이거 좀 문제가 되는 시사 풍자 만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에게 딸아 인사해라. 조두순 아저씨다. 그래서 너를 성폭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윤서인 씨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만화를 그렸냐. 그때 이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오는 것에 대한 풍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풍자 까니는 사람들이 뭐 의견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이 비유가 지금 매우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많고 또 제가 봐도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력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두순이 출소할까봐 이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누군가가 상처를 주는 시사 만화를 그렸다는 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지금 이제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도 뜨거운데 사실 만약에 이 윤서인 작가가 만화가가 처벌을 받으려면 뭐 가족 측이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웹툰의 어떤 게재 또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데 또 논란을 낳는다고 해서 항상 또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또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뭐 명예훼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이제 친고죄는 아니지만 그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또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은 별개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논란을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찬반은 뭐 별개로 하고요. 예전에 그 백남기 농민이 시위 중에 이제 사망했는데요. 시위 중에 입은 상처로 사망했는데 그때 이제 백남기 농민의 그 딸 백민주아 씨가 SNS에 함께 슬퍼해달라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SNS에 올릴 때 그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뭐 놀러 가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내용이 읽히는 그런 그 웹툰을 또 올려서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됐었고요. 또 걸그룹도 한번 또 연관된 바 있습니다. 저 유명한 걸그룹인 소녀시대인데 숙녀시대라는 그런 제목으로요. 9명의 소녀가 아주 뭐 요상한 자세로 과거 시험 보는 장면 등이라든지 이래서 결국 실제 존재하는 소녀시대를 성적으로 대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뭐 제 잘못이 맞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 웹툰 말고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된 적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소녀시대도 그렇고 이제 정우성 씨가 KBS 정상화를 외치니까 뭐 이렇게 음식을 두고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정우성 씨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뭔가 좀 연상되는 듯한 그리고 이제 뭐 세월호 사건에서도 굉장히 좀 비난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애국 보수다, 보수 만화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분의 뭐 풍자가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또 이제 뭐 보수로서의 또 이제 뿌리 깊은 어떤 이념이라는 거 이런 거가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풍자 시사 만화를 그리는 것은 이제 본인의 직업 정신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풍자 시사 만화를 그리면 권력을 가진 자나 거리 있는 자,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를 풍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두순의 피해자를 풍자의 대상으로 사용했다거나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풍자라는 거는 힘 있는 사람을 했을 때 더 빛을 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